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첫 영상인 만큼 저의 2년간의 입시 준비서를 풀어볼 건데요. 네,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또 이제 지금 재수를 준비하시거나 곧 고3이 되시는 분들께 이미 고3 됐겠네요. 네, 조금이나마 이제 그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했고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이제 바로 들어가시죠. 2024년에 제가 고3이 됩니다. 일단 저는 이때 고1 때부터 고2 때까지 평균 내신이 4.2였어요. 네, 일반고였고요. 예비 고3 당시 저의 목표가 인가경 라인을 학생부 종합으로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모든 그 고3분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수시던 이제 정시 파이터던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트랙을 타잖아요. 저도 이제 같은 트랙을 타려 했고 저희 동네 근처에 이제 독재 학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길 다니기로 했어요. 근데 마침 저와 같은 고등학교 친한 친구와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 친구를 소개하자면 일단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고 내신도 저보다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2점 중후반이었던 애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학원을 다니게 됐고 저는 이제 수능 과목을 화작, 미적, 생지를 했습니다. 암튼 이제 겨울방학 동안 걔랑 밥을 같이 먹으면서 시발점 진도 어느 정도 나갔냐, 아니면 이제 한 2월쯤에 이제 유런 들으면서 야 띠임 뭐 여기 13번에 뭐 현우진 이때 좀 웃기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면서 지내다가 자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제가 고3이 됐습니다. 찐 고3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 반이 여자 18명 남자 6명 반인 극 여초반이었어요. 다행히도 6명 중에 4명은 이미 고1, 2 때 아니면 그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애들이어가지고 뭐 나름 괜찮았는데 그 남자애들 중에 한 명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같은 독재 다녔던 그 친구고요. 그리고 그 여자 18명 중에 하필 한 명이 제가 고1 때 사귀었던 전 여친이랑 같은 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 여친의 물이랑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이거 완전 학기 초부터 꼬였잖아요, 이거. 이게 좀 안타깝게 이렇게 뭐 3월은 어찌어찌 이렇게 우여곡절 지내다가 이제 4월이 됐어요. 이제 4월은 수행평가 시즌이잖아요. 또 저희 담임이 생투 담당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진로 과목이라고 제가 기하, 화투, 생투를 했는데 근데 그 과목들이 이제 뭐 막 수능에 나오는 막 그런 어려운 게 아니라 진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평가여가지고 매우 쉽게 내요. 그리고 저희 반 담임이 개학할 때 이제 작년 선배들 중에서 생투 A 맞은 애들이 80%가 된다고 말했는데 저한테 배신을 때립니다. 담임이 수행평가를 다 끝냈어요. 그때가 한 5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생투 사인을 받으러 왔는데 근데 이런 30점 만점 중에 10점인 거예요. 그냥 기본 점수로 제가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분명 다른 과목들은 당연히 다 만점이 나왔거든요. 수행평가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봤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담임한테 따졌어요. 근데 뭐 담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뭐 사인을 하고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봤냐? 걔네들도 이제 저처럼 깎이긴 했는데 근데 저처럼 막 20점씩 깎이지 않고 한 5점, 6점? 한 그 정도 깎였다 해요. 제가 생투 수행평가에서 20점이 깎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제가 아까 진로 과목은 절대평가라 했잖아요. 근데 그 A 턱걸이 점수가 80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랑 시험까지 다 합해가지고 80점 이상부터는 이제 A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20점을 깎였기 때문에 시험 때 만점을 받아야 A가 턱걸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생투가 1학기 기말고사에 한 번 맞는데 그때 만점을 받아야 A가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생투는 이제 어떻게든 A 받으려고 만점 받기 위해서 제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이제 쌤이 그냥 답안 암기만 시켜가지고 되게 쉬웠고요.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채점을 했는데 이런 23문제 중에 딱 하나 틀려가지고 96.7인가 나온 거예요, 점수가. 그래가지고 제가 뭐 79점 뭐 3인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B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화투 시험 점수가 92점이 나왔는데 점수 확인할 때 화투쌤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야, 너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92점 받았어? 정확히 이 말이었어요. 이건 뭐 완전 평소에 막 공부 안 하고 개무시를 한 거잖아요, 저를. 그때 저도 순간 욱해가지고 쌤한테 아니 쌤, 저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실수 하나 때문에 화투 생기부가 다 날라가고 한 줄 나왔어요. 일단 기말고사가 다 끝났으니까 3학년 1학기 성적을 봤는데 첫 번째로 상대평가 과목은 독서 5등급, 미적 4, 영어 3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진로 과목 생투 B 하나 빼고는 전부 다 A였어요. 상대평가도 일단 평균 4고 진로 과목도 무조건 A를 다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B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망했어. 제 1, 2, 3학년 평균 내신이 4.3등급이었어요. 일단 그 내신 점수면은 인서울은 당연히 안 되죠. 기말고사 전에 제가 육모를 봤는데 그때 저의 첫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쓴맛을 봤어요. 화작 5, 미적 4, 그리고 영어가 4등급이 나왔는데 그때 영어가 하필 이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어가지고 영어가 제가 딱 69점이 나와서 4등급이 나왔고요. 이제 생지도 4사를 받았기 때문에 총 5, 4, 4, 4, 4가 나왔어요. 그때 내 인생은 진짜 가망이 없구나 싶었어요. 내 IQ는 이제 실내 온도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내신도 망했고 유평도 망했고 육모 끝나고 제가 재수를 다짐합니다. 기말 끝나고 엄마한테 바로 통보를 했어요. 엄마, 나 재수할 거야. 그리고 엄마가 말했죠. 네 맘대로 해라. 자, 이제 2학기가 찾아왔어요. 전 그때부터 수능 준비를 위해서 병결 결석을 진짜 자주 했어요. 맨 이제 담임께 카톡으로 쌤 저 못 나와요 이렇게 연락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그걸 반복이었죠. 그리고 병원도 갔던 병원만 매일 계속 가니까 거기 계신 의사랑 간호사분들도 저를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진료 받고 난 다음에 굳이 말 안 해도 내일 학교 갈 서류 뽑아드리면 되는 거죠? 이러시고 되게 저를 한심한 표정으로 보셨어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를 몇 번 빠지니까 담임도 저를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아파서 학교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드리면은 아예 일십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매일 혼났죠. 매일 싸우고 엄마가 이제 나 담임한테 매일 이런 문자 보내기 쪽팔린다. 그럼 이제 저는 아니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인데 엄마는 이것도 감수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매일 싸웠어요. 그때 좀 제가 싸가지 많이 없긴 했죠. 자, 아무튼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구모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저한테. 제가 국어가 만년 5등급이었거든요 국어를 진짜 못해요. 근데 이제 구모 끝나고 길 가다가 채점하는데 국어가 96점인 거예요. 97점이었나? 아무튼 96점이었던 것 같아. 그때 물론 시험이 쉽게 나와가지고 화작 1컷이 만점이긴 했는데, 근데 일단은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도 일단 많이 발전된 3등급이 나오고 나름 저에게는 대박이었어요. 이 자신감을 갖고 이제 수능 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고, 이제까지 공부한 거를 보상받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부모가 끝나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찾아옵니다. 담임이랑 방과 후에 수시 상담을 했는데 담임이 저보고 절망적인 말을 했어요. 너 생기부를 내가 1학년 때부터 쭉 봤는데 컴퓨터 관련 내용은 많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이다.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인서울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대학 눈을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 물론 충격적이긴 해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담임이 가천대 전형 중에 진로 과목만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이 새끼 때문에 생투 하나가 삐 나오는 바람에 이것도 1차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수능이 가까워질 때쯤 1차도 모두 다 떨어지고 수식 5강타를 해버려요. 이제 마지막 한 장은 수능 이후에 있는 항공대 논술 하나 남았고요. 정시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또 이제 제가 10월쯤 되니까 제가 다니던 독재 학원 원장쌤이 남은 버프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주셔가지고 주는 대로 풀었는데, 이제 수학 영어 탐구는 그래도 3등급 정도가 계속 떠. 근데 국어가 실무 볼 때마다 4, 5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감 풀면은 맨날 60점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상처받고 이랬는데 계속 불안했어요. 나 구모 2등급인데 내가 왜 실무 볼 때마다 4등급인 거지? 물론 당연히 제 실력이 4등급이니까 이런 거겠죠. 구모는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제가 운이 좋았던 거고, 그리고 애초에 국어가 저 실력이면은 실무를 풀면 안 됩니다. 기출부터 천천히 뜯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독재에 친했던 친구가 또 와가지고 한 명이 아까 같은 반이었던 친구랑 이제 3명이서 같이 다니게 되는데, 걔네 3명이랑 이제 실무 대결? 같은 시험지 보고 이제 점수 까는 이제 약간 그런 경쟁 같은 걸 했는데, 근데 얘네들도 저랑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약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안도감이 들었어요. 얘도 나랑 비슷하구나. 또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수능 전날이 됐는데, 이제 수능 전날에 수험표 받으러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 갔을 때 반 분위기가 어땠냐면 서로 수험표 받고 애들끼리 야 너 홀수형이야? 야 너 어디 학교야? 이제 이런 소리 하고, 그 다음에 짝수형 걸린 친구들은 막 이렇게 화내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아마 일찍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학교가 끝나고 학원으로 갔어요. 그때 학원 분위기가 어땠냐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는데, 자, 물론 긴장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애들이 책 버릴 거 아니에요. 애들 책 버리는 소리랑 책상 정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막 책 같은 거 이제 내려놓으면 막 쿵 소리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저도 짐을 어느 정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거는 좀 힘드니까 그냥 스톡 예상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탐 개념 같은 거 쭉 읽어보고 했어요. 그리고 또 메가캐스트에서 이제 오르세 쌤이랑 김성은 쌤 캐스트 보면서 마음을 달랬고요. 그리고 학원은 오후 9시에 하원을 하고 집에서 저녁도 이제 간단하게 먹고 밤 11시에 누웠어요. 뭐 다들 잠이 안 온다 하는데 저는 바로 잠들었기 때문에 일어날 때 되게 개운했죠. 이제 수험장이 차로 한 15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인데 아빠 차를 타고 시험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지나가면서 뭐 다른 학교들도 이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학교 풍경을 보면은 막 경찰이 막 교통 단속을 하더라고요. 막 주변에는 또 이제 사람이 엄청 붐비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차로 계속 가다가 이제 시험장에 도착을 했어요. 아빠 차에서 내리고 이제 경찰분들이 학교 정문 안까지는 부모님이 들어가실 수 없다 하셔가지고 정문에서 도시락 가방 이제 들고 헤어졌거든요. 그때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야, 재수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해주셨고, 저도 아 그래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고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예열지문 읽다가 딱 종이치고 감독관 선생님께서 입실할 시간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고 쌤들 세 분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험지 개봉을 하시는데 와 그때 진짜 뭐 나올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떨렸어요. 30분에 OMR 받고 35분에 시험지 받고 표지에 이감 예비평가 뭐 땡땡의 문제지 이런 게 아니라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문제지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 보고 와 진짜구나 싶었죠. 자 이제 본령이 울렸습니다. 국어를 보는데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막 그렇게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국어 끝나고 뭐 나름 잘 봤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에 뭐 수학 영어도 뭐 그래 뭐 쏘쏘하게 봤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과 체질은 아닌가 봐요. 과탐이 너무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생명은 일단은 저는 망했고 지구과학이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고3 때 기억이 별로 안 나가지고 좀 이렇게 썰이 좀 짧긴 한데 아무튼 수능이 끝나고 핸드폰 받고 퇴실해가지고 정문으로 걸어서 나가는데 이제 정문 앞에 이제 부모님들이 하객진을 쳐가지고 모두가 저를 다 한 시선으로 보는 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 제가 튀는 옷을 입고 오긴 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문으로 걸어가면서 우리 엄마 찾으려고 이제 그 정문 앞에 서 계신 분들 얼굴을 다 한 번씩 훑어봤는데 근데 부모님들 표정 하나하나가 다 우리 애 잘 봤으려나? 우리 애 어딨지? 우리 애 울지 않겠지? 다 이제 부모님들 표정이 그게 다 읽히는 거야 하나하나씩.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앞에 서 계셨던 부모님들 표정 하나하나는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뭐 13년 동안 이 한 시험을 위해서 몇 천만 원씩 뭐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받았고 또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뭐 우리 자식들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그때 부모님들 눈동자에서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겨우 이제 숨겨진 우리 엄마 찾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엄마가 기사를 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올해 수능 쉬었대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제가 짜증나는데 물론 엄마한테 제가 화가 난 건 아니고 그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 화가 났어요. 정말로. 아니 지네들이 시험 본 것도 아니면서 뭔데 감히 평가해? 객관적으로 쉬었다 해도 수능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치르는 체감 난이도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방구석 평가원 마냥 빙의해가지고 저러는 게 진짜 너무해요. 자, 아무튼 집에 와서 메가스터디로 채점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예상 등급 컷이 떴는데 저는 43, 443이 떴어요. 네, 됐어요. 저 뗐어요. 바로 재수빈 받고 울었어요. 다른 애들 연락 다 씹고요. 다다음 날에 항공대 논술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 혼자 방에서 계속 이제 약간 뭐 울진 않았고 이렇게 좀 시무룩하게 있었는데 근데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수능은 지나갔고 항공대 논술이라도 봐야지 이렇게 계속 우울하게 있을래? 이러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 아니 상식적으로 수능 망치고 심지어 그 당일인데 안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저는 멘탈은 나갈 대로 나간 상태여가지고 제가 막 진짜 비명 지르듯이 소리 지르면서 이거를 한 10초 정도 하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서운하게. 그 뒤로 아빠는 저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우울한 기분으로 학교에 갔어요. 딱 교실문을 열었는데 애들이 전부 해맑게 표정을 지으면서 거의 완전 놀자판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하게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눈치 없게 와가지고 야, 얘 영어 1등급이래 이러는 거예요. 난 영어 68점이었는데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저랑 1년 동안 같은 독재에 다녔던 그 친구예요. 걔를 A를 할게요. A의 표정을 보는데 진짜 엄청 행복한 표정으로 폰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걔는 수능을 잘 봤나 봐요. 그때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얘 나랑 모의고사 성적도 비슷했는데 어떻게 1등급이 나왔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반 분위기를 보면서
아, 우리 반에서 나만 못 봤구나 싶고 반 분위기와 정반대로 저 혼자 들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내일 있는 항공대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부할 시간이 오늘 딱 하루밖에 없어요. 전 스카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조퇴를 하기 위해서 담임한테 말씀드렸어요. 쌤, 저 내일 항공대 논술인데 조퇴시켜주세요. 그러니 담임이 바로 얘 수능 망쳤구나 딱 눈치채셔가지고 애틋한 표정으로 알겠다면서 조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학교를 이제 조퇴를 하고 집 근처 스카로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전날에 뽑아주신 항공대 기출을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논술 문제가 어렵네. 잘 안 풀려. 이거 하루 준비해가지고 붙을 수는 있는 거야?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계속 들었고 나 혼자 스카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금쯤 학교에 있는 내 친구들은 재밌게 놀고 있겠지? 막 정신이 엄청 복잡했어요. 물론 제가 육모 끝났을 때부터 재수한다는 마음가짐은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닥쳐보니까 안 믿겨지더라고요. 억지로 이제 저는 눈물 참아가면서 이제 막 손 떨면서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결국 항공대 논술은 예비 8번에서 떨어졌고 저랑 1년 동안 같이 독재 다니던 두 친구는 모두 승실대를 갔어요. 저 혼자 나가 떨어진 셈이죠. A는 정시로 들어갔고 B는 논술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전 수시 6강 탈과 정시 3강 탈이라는 가슴 아픈 사건을 겪고 재수를 다짐해요. 그리고 어이없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저희 반에 재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랑 이제 둘이서 이제 뭐 졸업식 날에 쌤한테 뭐 이제 그동안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물론 감사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둘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같이 갔던 그 친구한테는 그래, 너는 재수하면 좋은데 잘 들어갈 거야 이러고 저한테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좀 어이가 없는데 너는 좀 이랬어요. 이건 진짜 과장 없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담임 말투가 좀 싸가지가 없죠. 암튼 졸업하고 저는 독한 마음을 갖고 한 번 후회 없이 공부해보기 위해서 기숙학원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일단은 저의 입시가 끝나고 12월까지는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놀러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고3 썰은 끝.